뉴럴 네트워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신경망 인공지능을 복잡한 수학 공식 없이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신경망의 연결 학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소비자 행동, 인지뇌과학을 전공한 김재한 박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신경세포는 하나하나만 보면 비교적 단순한 행태를 보입니다. 즉, 외부에서 햇빛이나 소리와 같은 자극이 충분히 강하면 신경세포는 반응을 하게 되고 연이어 인접한 다른 신경세포를 자극하여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처럼 독자적으로는 비교적 단순한 행태의 뉴런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층이 겹겹이 쌓이면 그리고 그들 사이의 연결이 적절히 이루어지면 신경망 전체적으로는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정교한 판단과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교한 판단과 반응의 핵심은 바로 연결입니다. 그런데 신경망은 바로 그 중요한 연결을 스스로 조절해 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새로운 경험을 겪으면서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서 신경망은 조금씩 필요 없는 연결은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없애버리고 필요한 연결은 오히려 강화시켜서 마침내 보다 정교한 판단과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변해갑니다. 이처럼 경험과 데이터가 누적됨에 따라서 판단과 반응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망이 학습, 즉 러닝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서 판단과 반응 능력이 향상되는 학습 능력은 신경망의 핵심입니다. 흔히들 신경망을 딥러닝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딥은 신경망이 여러 층의 다층 구조라는 구조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러닝은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의미로 신경망이 갖고 있는 작동 원리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만큼 학습은 신경망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신경망이 학습해야 되는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특성, 데이터 피처이고 또 하나는 분류 구분, 즉 클래시피케이션 과제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TV에 아무런 신호가 없을 때 치직하면서 나타나는 화이트 노이즈 화면입니다. 아무런 신호가 없기 때문에 점들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으며 거기에는 어떠한 패턴이나 구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자극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글자의 경우 그것이 아라비아 숫자든 알파벳이든 또는 한글이든 점들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분명히 어떤 패턴을 가지고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보는 외부 자극들은 패턴화되고 조직화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경망이 해결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이러한 데이터의 특성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신경망에서 데이터 패턴을 추출하는 기본 원리는 함께 반응하는 신경세포들을 함께 연결시킨다. 영어로는 fire together, wire together로 표현되는 원리입니다. 함께 반응하는 신경세포들을 함께 연결하는 것이
어떻게 데이터 특성 추출로 이어지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구리가 한 마리 있고 그 앞에 파리가 한 마리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개구리의 눈에는 여러 시각신경세포들이 모여 있는데 이 중에는 빛을 받아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빛이 차단되면, 즉 어두워지면 반응하는 시각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신경세포의 시야에 파리의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이미지가 어두워지므로 신경세포는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 반응이 연쇄적으로 혀를 움직이는 근육까지 이어집니다. 그 결과 개구리는 파리를 보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혀를 내밀어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물의 세계에서는 밝은 배경에 나타나는 검은 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은 밝은 빛이 차단될 때, 즉 오프되는 상황에서 잘 반응하도록 진화된 시신경세포들을 별도로 갖고 있는데 이를 오프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러한 오프셀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모여서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알파벳 글자들을 노출시킬 텐데 여러분은 특히 제일 위에 있는 3개의 신경세포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영어 알파벳 E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노출되면 제일 위에 있는 3개의 뉴런은 어두운 부위에 놓이게 되므로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글자가 사라지면 반응도 사라지고 다음에 F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노출되면 이번에도 제일 위에 있는 3개의 뉴런은 함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즉, fire together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글자가 사라지면 반응도 사라지고 마찬가지로 T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노출되면 이번에도 위에 있는 3개의 신경세포들이 함께 반응, 즉 fire together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제일 위에 있는 3개의 뉴런은 함께 반응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신경망에서는 함께 반응하는, 즉 fire together 하는 뉴런들은 같이 연결을 시킨다, wire together 한다고 했으므로 이들 3개의 뉴런은 상위의 한 뉴런에 같이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함께 반응하는 신경세포들이 상위의 뉴런에 같이 연결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하위 레벨의 각각의 신경세포는 하나의 점을 포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점을 나타내는 신경세포들이 연이어 반응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직선, 그 중에서도 수평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함께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 신경세포들을 같이 연결한다는 간단한 규칙을 통해서 점만 의미하는 하위 신경세포들을 모아서 한 차원 더 높은 의미의 패턴인 선을 의미하는 상위 레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처럼 한 차원 높은 특성을 추출할 수 있는 연결이 형성되려면 낮은 레벨에 있는 신경세포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함께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차원 높은 데이터의 특성을 추출하는 신경망의 능력은 다양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한 학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1970년 영국의 블레이크 모어와 쿠퍼 교수는
고양이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동물들이 어릴 때 적절한 학습을 통한 학습 과정이 있어야만 제대로 주변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In these experiments, we regulate the visual environment by keeping kittens in complete darkness from birth, bringing them out for periods of controlled visual experience inside special cylindrical chambers. Here, a kitten is being exposed to an environment consisting entirely of horizontal stripes, and it wears a ruff to prevent it seeing its own body. Watch the way that it responds to a shaking horizontal stick. The kitten can see it. But if the stick is made vertical, the kitten no longer reacts to it. 수평선, 수직선이라는 간단한 차원의 데이터 특성도 어릴 때 경험하지 못하면 인식을 못한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경망은 다양한 경험을 통한 학습을 거쳐야만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반응하는 신경세포들을 함께 엮음으로써 데이터 특성을 추출해내는 신경망은 매우 흥미로운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영어 알파벳 E는 구멍이 뚫려서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알파벳 이미지를 수평선을 추출하는 신경망에 노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신경세포는 검은 점 위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반응을 하겠지만 두 번째 신경세포는 하얀 점 위에 놓여 있으므로 반응을 거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이 세 하위 뉴런과 연결된 수평선 인식 신경세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하위 레벨에서 반응하지 않은 뉴런이 있기 때문에 상위 레벨에 있는 뉴런은 온전한 E에 노출되었을 때만큼은 강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다고 전혀 반응이 없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3개 중에 2개는 반응을 하고 있었으므로 조금 약한 정도의 반응은 분명히 할 것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완전한 E자가 보여질 때는 확실한 수평선이다 라는 정도의 인식이고 지금은 아마도 수평선인 것 같다는 정도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경망은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아도 대략만 비슷하면 어느 정도 비슷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퍼지 로직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데이터에 약간의 하자가 있어도 큰 지장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폴트 톨러런트 시스템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데이터가 조금 휘어지거나 일부 끊기는 부분이 있어 모양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판단을 내리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일반화를 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신경망은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상당한 유연성을 갖고 일반화를 잘 해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몇 살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라도 이때까지 보아왔던 자동차와는 색깔도 다르고 모양이 다른 것이라도 그것이 자동차라고 인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점에서 한 차원 높은 선을 추출하는 신경망은 층, 즉 레이어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얼굴 인식 신경망의 경우는 제일 아래 레이어에서는 단순한 선들을 추출하는 정도이지만은
중간 레이어에서는 그러한 선들을 조합해서 눈이나 귀의 특성을 추출하는 층이 형성되고 최종 레이어에서는 그러한 특성들을 다시 연결 조합시켜서 얼굴 전체의 특성을 추출하는 층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복잡하고 다양한 패턴들을 누군가가 어떻게 인식하라고 의도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함께 반응하는 신경세포들을 함께 연결한다. fire together, wire together라는 원칙만 가지고도 많은 경험이 누적되면서 저절로 이런 정교한 연결이 형성되는 것입니다.